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내어주었던 문제를 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대수적인 방법과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초반이므로 문제풀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되도록 되도록이면 생각하는 과정에 맞추어 풀이 과정을 자세히 적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어준 문제입니다. 그림은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눈썰매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눈썰매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각각 10m/s와 15m/s이다. 가속도를 구하세요. 출발선에서 P까지의 거리 X를 구하세요.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세요. 1차원으로 쭉 내려가는 운동이므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은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이해한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 수식을 계산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안에 있는 현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1단계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성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100m의 직선 거리를 등가속도 A로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속도가 0인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Xm를 지나서 30m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 10m/s로 증가하고 이어지는 30m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 15m/s로 증가하고 도착지에는 더 큰 속력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출발합시다. 추가로 알 수 있는 것은 평균 속력이 주어졌으므로 그 구간은 등속 운동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으므로 걸린 시간이 각각 3초와 2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한 식 4개를 알고 있지요. 이 식은 잘 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익히는 연습으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가속도와 시간으로 표시되는 속도식입니다. VT는 V0 플러스 AT이죠. 가속도와 시간으로 변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ST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가속도가 없이 초기 속도와 최종 속도로 변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ST는 2분의 1 V0 플러스 VT이죠.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구하였습니다. 시간 변수가 없이 초기 속도와 최종 속도로 변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T를 소거하여 만들었죠. 풀어야 하는 문제는 가속도와 P점까지의 거리와 최종 속도입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운동 도중의 속도를 결정하였으므로 속도를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속도와 가속도를 알면 변이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도착지의 속도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각 지점 PQRS의 속도 PQ, VP, VQ, VR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3개이므로 식 3개를 만들어 연리 방정식을 풀어야 하겠죠. 평균 속도식을 이용하여 식 2개를 얻고 나머지 하나는 60m 구간에 대해서 시간을 알고 있으므로 사다리꼴식을 이용하여 2분의 1 VP 플러스 VR 곱하기 5초는 60m가 된다는 식 하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개의 식을 얻었으므로 2단계를 마쳤고 3단계 연리 방식을 푸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를 푸는 식까지 다 세워놓고 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식을 한번 구해보면 가속도는 모든 식에 들어있고 운동 도중의 시간과 속도를 알고 있으므로 PQ 구간에 속도식을 적용하면 VQ는 VP 플러스 AT에서 T 이꼴 3초를 적용하면 구할 수 있고 2번 변이는 시간을 모르므로 시간이 없는 식 2AS는 VP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1번에서 구한 가속도를 대입하면 되고 3번 최종 속도도 시간을 모르므로 시간이 없는 변이식 2AS는 V 파이널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여기서 VF는 파이널을 뜻하는 첨자입니다. VF 마이너스 V0 VF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가속도와 변이 S 이꼴 100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초반이므로 수식의 계산에서 물리량의 단위를 적고 있지만 단위를 NKS 기본 단위 체계 미터, 킬로그램, 초를 사용하면 계산 도중에 단위를 생략하고 최종 답에서 기본 단위를 적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모든 단위 체계는 기본 단위 체계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식의 계산에 단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각 점의 속도를 구한 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식 1, 2, 3을 보면 VP, VQ, VR이 각각 2개씩 있으므로 어느 것을 소거해도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1, 2식에서 VQ를 소거하고 남는 VP와 VR을 가지고 3번식과 연립하여 변수값을 구하겠습니다. 1과 2식에서 2를 이항하고 1식에서 2식을 빼면 VP-VR은 마이너스 10m/s가 나옵니다. VR이 VP보다 커야 하므로 이 식의 마이너스 부호는 정당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식을 연립하여 답을 구하겠습니다. VP를 구하기 위해 3식에서 2를 이항하고 4식에서 5를 곱하여 더하면 10VP는 70m/s가 되고 VP는 7m/s가 됩니다. VP 값을 위의 식들에 대입하여 VQ, VR을 구하면 VQ는 13m/s가 되고 VR은 17m/s가 됩니다. 이제 1번 문제 가속도를 구하겠습니다. 4개의 식 중에서 가속도가 들어있는 식은 어느 식이든 좋지만 간단한 속도식 VT는 V0 플러스 AT를 PQ 구간에 적용하겠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이므로 VQ 13m/s는 초기속도 VP에 가속도 A에 걸린 시간 3초를 곱한 것을 더하여 가속도 A는 2m/s 제곱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2번 문제 P전까지의 변이 X는 시간을 모르므로 시간이 없는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적용하여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V0가 0이고 V0가 0이므로 값을 대입하면 S는 4분의 49로 12.25m가 됩니다.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간을 모르면서 최종 속도를 구하여 하므로 역시 시간이 없는 변이식을 적용하면 최종 속도 V는 루트 2AS 플러스 V0의 제곱에서 V0가 0이므로 값을 대입하면 20m/s를 얻습니다. 문제를 다 풀었네요. 어떻습니까? 풀이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여 푸는 과정이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식을 세우고 계산하는 데에는 체계적인 수학 지식이 필요하므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었던 방법은 과학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인 대수를 사용하였지만 등가속도식 4개를 유도한 방식인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하여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므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직선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시지요? 속도 시간 그래프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속도를 그래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사항은 평균 속도는 시간에 대한 변이이므로 변이의 중간이 아니라 시간의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시간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10m/s 평균 속력을 보이는 시점을 t1이라고 하고 15m/s의 평균 속력을 보이는 시간을 t2라고 하고 PQR 각 점을 지나는 시간을 TP, TQ, TR이라고 하겠습니다. TQ는 TP 플러스 3이므로 T1은 3초 간격의 중간 시간인 TP 플러스 1.5초가 됩니다. TR은 TQ 플러스 2초이므로 T2는 2초 간격의 중간 시간인 TQ 플러스 1초이고 TQ에 TP 플러스 3초를 대입하면 TP 플러스 4초가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변수를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으므로 변이를 구해야 하는 TP를 중심으로 식을 변환하였습니다. 다른 변수를 중심으로 변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각 시간별 속도 10m/s와 15m/s를 표시합니다. 1번 문제 가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므로 속도 변화량이 주어져 있는 시간 변화량을 찾아 가속도를 구합니다. A 이꼴 TP 플러스 1.5초 마이너스 TP 플러스 4분의 10 마이너스 15이죠.
변화량을 적을 때는 시간과 변위의 대응이 일치하게 적어야 합니다. TP 플러스 1.5에 대응되는 10m/s, TP 플러스 4초에 대응되는 15m/s를 맞추어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서를 바꾸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답이 틀리게 됩니다. 식을 계산하면 A는 2m/s 제곱이 나옵니다. 이것이 1번 답입니다. 2번 P점까지의 변이 X를 구해 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이는 면적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변이에 해당하는 출발점에서 P점까지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TP각과 대응하는 속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속도가 기울기므로 평균 속력 10에 기울기 2를 적용하면 10은 2TP 플러스 1.5가 되어 TP는 3.5초가 됩니다. TP 3.5에 대응하는 속도는 7m/s가 되므로 높이가 7이 되어 변이가 되는 면적은 삼각형의 면적으로 S 이꼴 2분의 1 곱하기 3.5 곱하기 7이 되어 12.25가 나옵니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3번 도착점에서의 속력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시간만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도착점을 지날 때의 시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변이가 100m이므로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하는 S 이꼴 2분의 1 AT 제곱에 적용하여 수치를 대입하면 100 이꼴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시간 T의 제곱에서 최종 시간 T 파이널 F죠. T 파이널은 T 이꼴 10이 되므로 도착점에서의 속도 V 파이널은 20m/s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가 더 간단한가요? 대수로 푸는 방법은 앞에서 사용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때그때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에 한정된다는 것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전역학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뉴턴이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힘과 운동량, 에너지까지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